여러분, 혹시 아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사실을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이 증명한 반려동물이 주는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당장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10년 동안 약 5만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1% 낮게 나타났습니다. 31%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거죠. 더 놀라운 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이 효과가 더 극적이었다는 겁니다. 1인 가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면 심장마비 후 사망 위험이 무려 33% 감소했고 뇌졸중 후 사망 위험은 27%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외로움이 덜해서?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운동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산책을 나가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분 이상 더 걷는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운동 안 할래라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강아지가 산책하자고 조르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애절한 눈빛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걷다 보면 심혈관 건강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죠.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평균 혈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동시에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이 뭐냐고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연인이 포옹할 때 분비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사랑과 애정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도 똑같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반려견과 주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게 했더니 양쪽 모두에서 옥시토신 수치가 300% 증가했습니다. 300%요?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고 친구고 연인인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건 특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인데요. 고양이의 가르릉 소리, 그르렁거리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의 진동 주파수가 20에서 140Hz 사이인데요. 이 주파수가 인체에 치유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뼈의 밀도를 높이고 근육의 회복을 돕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혈압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심근경색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고양이가 단순히 귀여운 게 아니라 집에 천연 치료기를 두고 있는 셈인 거죠.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 집안에 다양한 미생물이 늘어납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알레르기나 천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걸 위생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되면서 면역 체계가 강해집니다. 실제로 생후 1년 이내에 반려동물과 함께 산 아이들은 알레르기 발생률이 5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우울증 치료 효과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외로움과 우울증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고령자들, 퇴직한 분들에게 우울증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반려동물이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집에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집에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것처럼 다가와서 얼굴을 핥아주죠. 고양이는 조용히 다가와서 무릎에 앉아 가르릉거립니다. 이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60%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증상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항우울제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회성 증가 효과입니다. 이건 특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우와, 강아지 귀엽네요. 몇 살이에요? 무슨 견종이에요? 우리 강아지랑 친구 먹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이웃과의 관계로, 친구 관계로 발전합니다.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교류가 40% 더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 이사를 왔거나 낯선 도시에 왔을 때 반려견은 최고의 아이스 브레이커가 됩니다. 사람은 어색해도 강아지끼리는 금방 친해지거든요. 그럼 강아지들이 노는 동안 자연스럽게 주인들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밥 줘야 하고, 물 줘야 하고, 산책 나가야 하고, 병원 가야 하고, 이런 일상적인 루틴이 뇌를 계속 활성화시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밥을 줘야 해. 산책을 시켜줘야 해. 이런 책임감이 삶의 목적을 만들어주죠.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제공했더니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일곱 번째, 어린이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공감 능력과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보면서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가 밥을 안 먹으면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자랍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ADHD 증상이 적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내가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아이에게 큰 자신감을 주는 거죠. 여덟 번째, 심장 건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반려동물이 심장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운동만은 아닙니다. 스웨덴에서 340만 명을 12년 동안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평균 23% 낮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서 효과가 더 극적이었다는 점이에요. 1인 가구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심장 관련 사망 위험이 36%나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아지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나가고, 정해진 시간에 밥 주고, 저녁에 또 산책 나가고, 이런 규칙적인 루틴이 심장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게다가 반려동물은 천연 혈압 강화제 역할을 합니다. 한 실험에서 고혈압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약만 복용하고 다른 그룹은 약과 함께 반려견을 입양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만 먹은 그룹은 혈압이 약간 낮아졌지만 반려견을 키운 그룹은 혈압이 훨씬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혈압 상승이 현저히 적었다고 해요. 9번째, 암 환자들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이건 좀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있으면 이 과정이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미국 암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암 환자들이 통증을 덜 느끼고 우울감도 적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복 속도도 더 빨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환자에게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이런 생각이 투병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반려동물 치료, 즉 애니멀 테라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수명 연장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효과들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년 더 길었습니다. 2년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건강한 2년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노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반려동물은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매일 밥을 줘야 하고, 산책시켜야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료, 간식, 병원비, 미용비, 연간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 애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출장이 잦거나 집을 비우는 일이 많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번 데려오면 최소 10년, 길게는 20년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입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건강도 지켜주고 행복도 주고 외로움도 덜어주고 심지어 수명까지 늘려주는 존재.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꼭 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펫샵에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생명도 구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반려동물이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존재라는 걸 아셨나요? 만약 반려동물을 이미 키우고 계신다면 오늘 집에 가서 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고마워하세요. 그 작은 존재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명을 늘려주고 있으니까요. 아직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최고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동물을 키우고 계신지, 어떤 행복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동물 모두 건강하세요.